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뉴스 잘근잘근 씹어주는 야수 권성훈입니다. 뉴스를 차근차근 읽어주는 미녀 김민정입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왜요? 아니, 혹시 영화 친구의 대사 따라하신 거 맞나요? 아버지 뭐 하시노? 근데 저희 아버지 직업은 왜 물으시는 거죠? 결혼을 했고.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 상한극에 놀라셨죠? 묻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직자들이라면 이런 질문 꽤나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채용 절차법이 바뀌면서 오는 17일부터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키나 몸무게, 부모의 직업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왜냐? 이런 질문을 하다 적발되면 수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거든요. 예, 앞으로는 그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구인자도 구직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면접에 들어갈 일이 있다면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7월 15일 첫 소식은 초록 검색창, 네이버의 지역신문 홀대론, 포털의 갑질에 대한 이야기로 열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많이 검색하시죠. 사실 다음도 있고 네이트, 줌 같은 포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로 네이버가 포털 공룡이라고 과언이 아닌데요. 이게 지역 신문에 대한 어떤 홀대가 좀 심각합니다. 지금 네이버 지역 신문 간의 갈등도 심각하고요. 지역 언론들이 사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잘 검색이 안 되고 주요 기사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매일신문이 먼저 보도한 기사도 나중에 보도한 연합뉴스 기사를 올리기 때문에 매일신문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도 황당하실 텐데요. 저희들은 더 황당합니다. 네, 국내 최대 뉴스 플랫폼인 네이버가 중앙 언론을 비롯한 44개 언론사 채널 위주의 뉴스 유통 환경을 만드는 것은 여기 속하지 않은 지역 언론의 차별, 배제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네이버에서 지역 독자들의 알 권리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네이버의 지역신문 홀대는 100년 동안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사수하고 다양성을 대변했던 지역신문들의 역할과 입지를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감소하면서 수익에도 악영향을 미쳐 경영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네이버가 그 뉴스 유통의 공룡입니다. 시장에서도 주로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검색하기 때문에 이 지역 뉴스와의 갈등이 좀 심각한데요. 그 네이버가 지역 언론 배제하는 것은 4천만 인천을 포함해서 비서울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그 지역 언론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이버가 매출 5조 5천억 원의 거대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했거든요.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은 일반 사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무가 부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이 이용 가능하고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네이버가 이렇게 지역 언론을 배제하는 정책을 도입하고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전국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네이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요. 네이버는 응답하라! 지역신문 배제가 웬 말이냐! 지역신문 개무시하는 네이버는 대우각성하라! 최근 지방의회들도 잇따라 네이버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지역 언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부산시 의회, 전라북도 의회,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지역 언론 배제에 대한 결의안이 속속 채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1인 시위와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대답은 도돌이표입니다. 현재 네이버는 그 모바일 뉴스 서비스는 본사의 정책이 지금 맞다고 군림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모바일 뉴스 서비스 지역 언론도 신문사도 몇 군데는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 신문을 차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방 분권 시대에 이런 포털의 갑질이 웬 말입니까? 이게 하여튼 유통사가 작은 생산자들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네이버가 지금 지역 언론을 이렇게 다 죽이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 끝까지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제 전문 분야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공존합니다. 어떤 것부터 듣고 싶으세요? 예, 뭐 당연히 좋은 거부터 들어야 되겠죠. 네, 이 야수도 좋아할 소식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미녀 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2019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에서 미스 대구 2명이 입상해 미인의 도시 대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스 대구 이한희 씨가 미스코리아 선에, 이혜주 씨가 미스코리아 미에 무려 2명이 입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야, 대구가 원래 미인의 고장 아닙니까? 지난 50년 동안 선발된 그 미스 코리아 중에서 대구 출신 참가자들이 샤방샤방 빛을 발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1987년 똑똑히 기억합니다. 미스 유니버스 2위를 차지한 장윤정, 그리고 권상우와 결혼한 탤런트 손태영, 그리고 아나운서 서현진은 물론이고 2002년 미스 코리아 진 금나나는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2004년 미국 MIT와 하버드대를 동시에 합격해 지성과 미모를 제대로 갖춘 그렇죠. 여성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외에도 2008년 이후에 매년 본선 당선자가 배출됐고 그중 한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 2008년도 미스 코리아 선 김민정 영광입니다. 쑥스럽습니다.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서. 예. 그런데 사실 제가 미스코리아 선배로서 이번 대회를 보면서 조금 속이 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됐던 수영복 심사를 폐지했다고 해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 대신 선택한 한복쇼가 어우동쇼라 불리면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수영복 심사가 빠졌죠. 예, 2008년에는 수영복 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성상투마 논란이 있었던 수영복 착용 심사를 폐지해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진선미 발표만 남은 상황에서 2018 미스코리아 수상자들이 한복 패션쇼로 축하 무대를 펼쳤는데 한복과 코르셋의 결합이라는 초현실적인 패션 세계를 선보였습니다. 이게 한복쇼가 아니라 흡사 란제리 쇼를 보는 기분이었는데요. 이 한복에 대한 모독 같아서 이것도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그 반푼수 집안 망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어우동 쇼라는 형태로 해서 이게 뭐 개똥 피하려다 소똥 밟은 격이 돼버렸는데요. 미스 코리아 대회는 사실은 여성들의 미모와 함께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이게 성상품화 논란이 된다는 건 사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2002년부터 지상파 방송도 지금 중계가 중단이 된 상태죠.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도 이렇게 너무 외모 기준의 어떤 그 미인대회가 인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내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미인대회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사실 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사실 있는데 우리 미스코리아 출신으로서 우리 민야 아나운서께서 이 수영복 폐지 등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물론 예. 이 수용복 심사 등 미의 기준을 외모 등으로만 평가한다는 의견과 또 대회 심사위원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의견이 갈려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미인 대회의 특성을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만약 비판을 할 수 없는 의견입니다. 예, 그럼 뭐 수영복 심사 뭐 계속해도 된다. 자신의 건강미를 예. 뽐낼 수 있는 장이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어동쇼를 보니까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수영복 심사를 하든지 또 한복쇼를 하든지 뭔가 좀 확실히 어떤 한국의 여성으로서 아름다움을 보여주든지 그래서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이도 저도 아닌 형태로 가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논란은 좀 당분간 또 계속될 것 같고 민감한 것 같고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사실 죄송스러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스 코리아 왜 생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사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1957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볼거리가 없었던 그 시대 상황에서 국민에게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위 선양을 위한 어떤 미인들의 국위 선양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은 뭐 예. 국위 선양이 목적이라는 대목에서는 조금 의아한데요. 뭐 그래도 이런 어떤 뭐 축제장 또 미인들을 선발하는 대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 주최 측은 대한민국 대표 여성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재원을 발굴하고 또 차세대 아이콘을 선발하기 위해 대회를 열었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미스 코리아 대회에 그 여성상을 왜곡시키고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 획일화된 여성의 어떤 아름다움이 아니라 또 그리고 뭐 무조건 얼굴 고쳤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여성들의 매력 또 그리고 그 여성의 어떤 웃음과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고루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성도 포함되겠죠. 이런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달라지고 또 여성들이 아름다운 지성과 미모를 가진 여성들이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월요일 퇴치를 위한 야수의 먼데이 개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발 좀 웃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KTX의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이 경상도 할아버지인데 되게 억센가 봐요, 할아버지가. 그리고 사투리가 되게 심한데 자리를 잘못 앉아가지고 KTX에서 이렇게 여성분이 와서 자리를 잘못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자리를 좀 옮겨주세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귀찮았나 봅니다. 이렇게 다른 자리로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냐. 이렇게 자리도 없는데 사람도. 그래서 여성분은 안 됩니다. 할아버지 옮겨주세요. 이렇게 막 실랑이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 이렇게 막 화가 나셨는지 치아뿌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할아버지가 치아가 좀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서 개보린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좀 화가 더 났어요. 더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쳐 씨부리 싼 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여성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른 나라 사람인가 보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얘기를 시키니까 이 막 문대 뿔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성분이 할아버님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셔도 문을 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오늘도 먼데이 개그하는 건성우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안녕히 계세요. 살려주세요 개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야수와 미녀TV 많이 아끼고 사랑해 주실 거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